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브 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또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달러화와 국채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OMC와 CPI 발표를 앞두고 고금리 장기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어 연내 금리 인하가 한 차례뿐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쭉 저희 코즈브 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유 보유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 이 정치 관련 밈코인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패러디한 솔라나 밈코인 조보드는 헌터 바이든의 유죄 판결 이후 1시간 동안 9%가 상승한 뒤 하락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을 패러디한 헌트 보든 가격도 판결 이후 30분도 안 돼서 116%가 급등했으나 금세 떨어졌고요. 헌터 바이든은 같은 날 불법 총기 소유 혐의 등 3건의 중범죄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2018년 10월 본인이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던 바 있습니다. 정치 밈코인 가격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출렁거렸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 밈코인 프리 트럼프와 마가 역시도 판결 직후 각각 25%, 16%대가 하락했다가 상승세를 이어갔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에 타격을 입은 코인 채굴 업계가 인공지능 AI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피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렴한 전기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데 경쟁력이 있는 비트코인 채굴 업계가 이 전력 먹는 하마로 불리는 AI 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어서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반감기를 맞아 수익성이 악화한 이 코인 채굴 기업들이 사업 다각화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으로 활로를 넓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핵심은 저렴한 전기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막대한 전기를 소모하는 AI 산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불법 코인 리딩방을 운영한 사기 업자들과 이들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프로그래머가 검거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30대 개발자 A씨를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통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리딩방 운영 총책 20대 B씨 등 16명도 구속 후에 넘겨졌고요. 공범 40여 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사기 조직과 더불어 마약 판매 조직에도 계정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람잡이를 위해 수십 명의 위장 투자자들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지난해 사이버수사대의 대포통장 유통조직 검거 이후 수사를 확대하면서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2년여간 수사 끝에 목포 폭력 조직까지 연루된 이 리딩방 조직 3개를 일망타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3.58% 상승하고 있습니다. 9,760만 1,000원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3.31% 상승하고 있습니다. 511만 4,000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1.91% 상승하고 있습니다. 694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오즈 네트워크 20.94% 상승하고 있습니다. 1,028원의 가격입니다. APNFT 16.67% 상승해서 0.0007원, 인젝티브 16.22% 상승하고 있네요. 44,200원입니다. 라이브피어 14.46% 상승해서 33,400원,
마지막으로 페페 14.12% 상승하고 있습니다. 0.0194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쿠사마 37.41% 하락하고 있습니다. 44,500원의 가격입니다. 레버파이 33.09% 하락하고 있습니다. 3.695원의 가격입니다. 아카시 네트워크 6.4% 하락해서 5,195원. 펠라즈 3.85% 하락해서 4,5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슈퍼워크 2.15% 하락하고 있습니다. 182원으로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코조브 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고 또 하락장이 왔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에서는 티라노 사단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손절가, 고급 정보들, 시장 이슈들까지도 모두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우리 노란 톡방 자랑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노란톡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전과 오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일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접근하기 힘든 이제 각종 코인의 정보라든가 뉴스 등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이제 변동성이 강하게 들어오는 이제 뭐 지표, 네. 지표 발표 시간대라든가 CPI, PPI. 네, 맞습니다. 네. 뭐 FOMC 등 네. 이제 변동성이 강하게 들어올 때 이제 대응 방법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남겨드리고 있고요. 일단 저희 매매 지표의 핵심인 네이처 지표와 신호등 지표를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저희 매매 기법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처 지표와 이제 신호등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네. 네, 자료로 넘어서 살펴보시게 된다면은 일단 네이처와 신호등 지표란 무엇이냐, 이제 초보자분들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네. 차트의 매수 및 매도 타점을 표시해주는 지표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일단 신호등 지표에 대해서 먼저 일단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신호등 지표는 일단 말 그대로 신호등처럼 이제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지표가 있는 구간들이고요. 네. 이 밴드 구간들에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이 각각 지지선 이 있고 저항선으로서 작용을 하는 선들이 있습니다. 일단 신호등 지표의 기본이라고 한다면은 이 초록색 구간, 이제 직진을 해야 되는 구간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강한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주고할 수 있는 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노란색 구간은 이제 응축 구간.
그다음에 빨간색 구간은 이제 매도세가 강한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초록색 구간에서는 이 선들이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빨간색 구간에서는 이 선들이 저항선 구간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신호등 지표의 이 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 신호등 지표에서 이 빨간색 선은 이제 60MA, 62평이죠. 중기 추세를 나타내는 선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주황색 선의 이 선, 이 주황색 선,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드, 이 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중기 추세선을 나타내주는 선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검정색 선은 이제 기준선, 중장기 추세이고요. 네. 이 보라색 선, 밴드 1선이라고 보는데 장기 추세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초록색 선, 이 초록색 밴드 구간 내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장기 추세 그리고 중장기 추세, 중기 추세 위에서 가격이 움직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강한 구간이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노란색 구간은 응축 구간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 노란색 구간에서는 뭐 가격의 상승이 나오지 않느냐, 하락이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이 초록색 구간은 굉장히 네. 유리한 구간이고 반대로 빨간색 구간에서는 매도세가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신호등 지표가 나왔을 때 초록색 구간이면 항상 진입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초록색 구간 위에 있다고 할지언정 조정이 들어오게 되고요. 차트는 이제 그리고 파동은 이제 상승 그리고 조정, 상승 조정, 하락 네. 조정, 하락 조정 오. 이렇게 폭발과 응축이 항상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초록색 구간에 있는다고 매수를 하지 않고 이 네이처 신호가 같이 등장하는 구간에서 진입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빨간색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빨간색 구간, 매도세가 강한 구간에서 네. 네이처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을 때 물론 진입 방법이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다른 게 다시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네. 네,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고 이 네이처 지표 및 신호등 지표가 아니더라도 이 매매 기법의 기본 상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승 추세 중에 지지선에서 나오는 이 매수 신호일 때 진입을 하고 하락 추세에서 저항선에서 등장을 해주는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할 때 진입을 한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설명을 드렸었던 신호등 지표와 네이처 지표를 저희가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느냐? 아니죠. 아니고요. 네. 이 방송을 보고 들어와 주신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셔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티라노사단과 코즈부투데이가 여러분의 코인 고민 해결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랩터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나도 저 지표를 좀 참고해서 해보고 싶다. 내가 가진 종목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시면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우리 FOMC, CPI, PPI 이런 중요 지표들이 발표될 때도 꼼꼼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바로 또 넘어가 봐야겠죠.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첫날인 현지 시간 11일에 이 67,000달러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미 연준은 11일에 회의를 시작해서 오늘 12일 저녁 9시 반 금리 인하 여부를 또 결정하잖아요. 비트코인은 FOMC 경계감에 한때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66,123달러까지 떨어지면서 66,000달러 선까지 위협받기도 했었습니다. 미 CNBC 방송은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좀 비트코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좀 잡아갈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FOMC 발표는 이제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전 FOMC 때 가격이 떨어졌던 것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덜 됐고요. 네.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지표의 차트로서 적용을 된 모습이
가격으로서 조금 유입이 덜 됐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오늘자 네. 이제 21시 반에 발표가 되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가 동결이 되느냐 아니면은 예상치보다 상행을 하느냐 하회가 우리 되느냐에 방송 따라서 이후니까 또 네 맞습니다.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확인하셔야겠네요. 시간대에도 이제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긴 한데 아무래도 그 이슈 발표가 어떻게 나와 주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움직임이 조금 큰 폭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CPI 발표 결과에 따라서 FOMC 결과가 나와줄 것이고요. 네. FOMC 결과는 이제 다음 날 이제 새벽 네. 03시에 발표가 나오고 03시 반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어요. 사형이 어떻게 말해줄지가 또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03시 발표도 중요하지만 03시 반에 파월 의장 연설 때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도 방향성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다? 네, 그게 또 이제 2차적으로 방향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아무래도 FOMC 같은 발표 직후 혹은 CPI 발표 직후는 캔들이 순식간에 이제 1분봉에서 막 네. 위아래로 갑자기 요동을 치면서 네네네. 이제 수렴의 형태로 응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으로 방향성이 나와주게 되는데 CPI 발표 직후 FOMC 때는 변동성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CPI 때 선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1시 반 발표가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은 03시, 그 다음은 03시 반 순이다라고 봐주시면 또 될 것 순위까지 또 같고요. 짚어주시고. 네. 네, 그럼 이제 차트랑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이제 비트코인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네. 이전에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격이 이전 지지 구간이었던 68.4K 구간을 이탈하면은 66.3K 이 박스권 하단부까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 66.3K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박스권으로 가격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66.3K 구간에서의 반등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어제자 캔들에서 이제 하락 폭발이 나와준 모습이었고요. 네. 낮은 시간봉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V자 패턴의 형식으로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자 캔들 패턴은 상승 반등형 캔들 패턴으로서 의미가 있는 캔들 패턴이다라고 봐줄 수 있겠으나 오늘자 저녁 그리고 새벽 구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이슈 이후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와주냐에 따라서 비트코인과 이제 이더리움까지도 네. 가격의 방향성이 크게 나와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 관점상 작도적 관점상으로는 네. 66.3K에서 65.9K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 매물대 구간을 1차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제일 네. 급선무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강화된 상승 채널의 하단부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64.2K 정도 구간인데 그럼 64.2K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상승 채널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 평균선으로 넘어가게 본다면은 이똥이요? 네, 제가 네.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동 평균선으로 넘어가주게 된다면은 아까 작도적 관점에서 박스권의 형태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평선에서 보게 된다면은 뭐 작도적 관점과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쌍봉의 패턴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쪽 구간의 넥라인이 66.3K 구간이었는데 하단에 보시게 된다면은 이 60 이동 평균선 주황색 선인 60 이동 평균선이 있고요. 바로 하단 쪽에 올라와주는 보라색 선 120 이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구간 가격대가 일단 60 이동 평균선으로 따지면은 65.6K 구간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65.9K 구간 매물대를 이탈하더라도 이평선적 관점에서는 65.6K 그리고 120 이동 평균선 및 구름대가 존재하고 있는 64.9K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쪽 구간에서의 반등 유무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작도적 관점에서 상승 반전 캔들 패턴으로서 긍정적인 모습이었으나 20 저가 이동 평균을 이탈을 해주고요.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상으로는 이 20 이동 평균선 혹은 20 고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 주지 못하면은 재차 저항을 받고 가격이 하락 파동의 형태로 떨어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 관점에서는 매수 및 매도 양 방향으로 열려 있는 모습이나 방향성 아까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이 네. FOMC, CPI와 FOMC의 얼마나 결과 중요한지 발표에 따라서 귀에 딱지 않겠어요. 네, 그 방향성대로 가격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좀 높은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나오는 이제 물가지수 발표와 또 FOMC 파월 의장 발언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단기적인 타점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단기적 매매 전략 좀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단기 전략을 세워보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네. 1시간봉, 낮은 시간봉으로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봉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지금 비트코인 단기 추세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V자 네. 패턴 성공해준 모습이고요. 이 V자 넥라인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을 돌파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 지금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기에는 이제 바로 상단 구간의 저항 구간 62동 평균선 및 네. 구름대 구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저항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신규로 진입을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해 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포지션을 정리하실 이유는 없는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21시 반 전에까지 차트의 움직임을 살펴보시다가 네. 가격이 상승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62동 평균선 및 구름대에서의 저항률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히려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20고가 이동 평균선 혹은 20 저가 이동 평균선, 이 20밴드 이평 간의 네. 지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20 저가 이평을 이탈한다. 그러면 포지션을 정리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1시간봉에서의 보조 지표를 보게 된다면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반기 유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승 시그널이다라고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과매수권에 진입을 해주고요. 네. 지금 차트는 정배열이 아니라 역배열인 차트이기 때문에 이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바로 이제 하락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매수권 진입 이후 혹은 과매수권 진입을 하기 전에 이 보조 지표에 있는 이 단기, 중기, 장기 모두 네.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단기와 중기에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 62동 평균선 혹은 구름대 구간을 터치하지 않고도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모습의 차트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진입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매매 전략도 좀 세워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더리움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결과 100만에서 1000만 이더리움을 보유한 지갑의 이더리움 토큰 공급량은 지난 일주일 사이 1%가 감소했습니다. 10만에서 100만 이더를 보유한 지갑의 공급량도 이 동반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더리움 투자자가 보유한 이더리움 토큰을 분배해서 토큰의 보유량이 적은 개인 투자자에게 자산이 이동하는 흐름을 시사하는 건데요. 이 매체들은 이더리움의 상대 강도 지수 RSI가 이 과매수 영역의 진입 지점인 70을 넘긴 뒤 가격 조정이 시작된 점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더리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차트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네. 비트코인과 달리 차트가 상당히 조금 불안해진 모습의 차트예요. 근데 네. 그 전에 앞서서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 ETF가 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비트코인에서 FOMC도 중요하지만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S-1 승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쵸.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었던 뭐 거래량이 줄어들고 네. 개인에게 거래량이 넘어갔다라는 네. 것은 딱히 이슈는 아직까지 아니에요? 관점에서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 소식이 네. 만약에 FOMC 발표가 이제 금리가 상승되는 혹은 동결되는 방향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네. 약간의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로서는 이제 우려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FOMC 발표 이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FOMC 발표가 부정적으로 나와주게 되고 네. 가격이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더리움이 이제 S-1 승인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 조정 가격 폭은 매집하기 아주 좋은 가격대다라고 이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네. FOMC 발표가 이제 긍정적으로 나와주게 된다. 그러면은 FOMC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와준 이후 S-1 승인이 발표가 된다라는 가정하면은 네네. 오히려 더욱더 시너지를 내줄 수 있는 희망회로를 모습이기 때문에 빙글빙글 돌리면은 네, 맞습니다.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뭐 네. 낙관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FOMC와 S-1 승인 간에 네. 이제 연관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은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건 기회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네. 오히려 상승폭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니까 네. 이 연내에서 추가적인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니까 오히려 매집 찬스로도 가격이 올라가도 오히려 매집 찬스로도 삼아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뭐 가격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네. 조정폭이 이제 상당히 아래로 갔다 올라갔다 하는 네. 모습이 강했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일단 3,625불부터 3,950불까지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됐었어요. 근데 네. 이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락이 나와줬을 때 네.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았지만 이더리움은 이탈을 해주었고요. 네. 3,625불을 이탈하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빠져주게 되면서 이전 급등이 나와줬을 때 하단 저점부 부근을 이탈하였다가 복귀를 해준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캔들 패턴 모양은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인데 그러면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하락 채널에 작도를 해 보았을 때 네. 하락 채널의 하단부를 제일 보수적으로 그었을 때 지금은 리테스트 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긍정적으로 차트의 모습이 바뀌어주게 되려면은 하락 채널 하단부를 재차 복귀해주면서 이전 매물대 하단 부근인 3,625불 부근을 재차 상승으로 돌파해 주어야지 긍정적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20이동평균선과 나머지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졌었기 때문에 이 이격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격이 떨어졌다라고도 네. 볼 수 있어요.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60이동평균선, 120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이 응축한 구간은 네. 지켜준 모습이고요. 그러면은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일봉에서 5이동평균선, 이 6시간봉에서 22동평균선과 비슷한 구간인데 그럼 네. 이 구간 가격대로 3,620불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3,625불 구간과 비슷한 구간이죠. 네. 그럼 이쪽 구간에서의 저항이 나와줄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20저가 2평, 22평, 20고가 2평, 22평 밴드 구간 내에서의 네. 저항도 나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역시도 단기적으로 좀 매매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 매매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어떻게 단기적 타점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과 달리 4시간 봉으로 한번 넘어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더리움 4시간 봉 차트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일단 이 검정색 선인 242동 평균선 딱 네.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그럼 이 구간이 이제 그랜빌 매수 3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급락세가 강한 모습이었고 터치하고 반등이 나와줬던 모습이기 때문에 네. 매수를 하고 좋은 평단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장기 투자자분들을 제외하고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하셨더라면은 4시간 봉의 이 5이동 평균선 즉 1시간 봉의 22동 평균선, 20저가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장기 투자자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단기적으로 나는 네. 이제 포지션을 유지할 거다라고 한다면은 이 3,430불에 위치하고 있는 저점 구간 갱신 전까지는 매수 네.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42동 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 평균선들의 배열 상태가 역배열로 지금 전환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해 나갔을 때 이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 때문에 이전 차트에서 봤을 때처럼 이런 구간들처럼 가격이 올라가 주게 된다면 저항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이쪽 구간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익절을 나가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가격이 무난하게 상승이 되려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냐? 네.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는 게 급선무고요. 짧은 시간 내에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구름대 구간이 얇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62동 평균선 및 120동 평균선을 돌파해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항 구간의 가격대는 3,700불에서 3,750불 정도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22동 평균선이 상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가격이 고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줄 때 그때는 이제 단기적인 매수 타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조지표상으로도 이제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 시그널 쪽에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242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장기의 K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62동 평균선, 12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3,700불까지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더리움 단기적인 타점까지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바로 살펴보러 가야겠죠. 바로 보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온톨로지가스 10.25% 상승하고 있습니다. 581원의 가격입니다. 페페 9.41% 상승해서 0.0186원. 콤플럭스 7.54% 상승하고 있네요. 271원입니다. RSS3 7.48% 상승해서 431원, 유니스왑 7.16% 상승해서 13,770원의 가격입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레버파이 35.78% 하락하고 있습니다. 3.546원의 가격입니다. 쿠사마 34.68% 하락해서 46,440원. 아카시 네트워크 12.61% 하락해서 4,850원입니다. 펠라즈 8.27% 하락하고 있습니다. 4,379원. 캐디더 독스월드 5.69% 하락해서 6.3원의 가격입니다.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테더 0.07% 하락하고 있고요. 레버파이 36.49% 하락하고 있습니다. 페페 8.82% 상승하고 있습니다. RSS3 7.48%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오늘 큰 하락세를 보여준 쿠사마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쿠사마 31.07%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9,01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쿠사마 같은 경우에는요, 폴카닷 네트워크의 카나리아 네트워크로 초기 감사와 또 릴리지 반전 개발자가 파라체인 등을 개발과 배포하는 데에서 폴카닷 시스템 기능을 시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적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작동하는 거죠. 지금 요거 가빈 우드라는 인물이 쿠사마, 폴카닷 그리고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페리티 테크놀로지라는 폴카닷의 개발팀이 만든 코인이 쿠사마 코인인 거예요. 다른 블록체인들은 네트워크 개발자가 이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서 D앱을 만들지만 쿠사마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기본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모든 제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접근성은 파라체인 개발자에게 특정 사용 사례에 맞는 이 환경과 자유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오늘 날짜로는 굉장히 큰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100만 원 선에서도 거래가 됐던 게 바로 쿠사마 코인인데 큰 하락폭을 또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쿠사마 코인 앞으로의 방향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차트 해석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차트로 넘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사마 코인 같은 경우에는 펌페인 나오기 직전에 차트의 모습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코인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식의 하락 쐐기형 패턴을 지금 돌파를 해주면서 응축 이후 상승 폭발이 나와준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는 37,220원 구간을 가격을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자 캔들이 강한 펌핑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제 매도세가 강하게 터져 나와준 모습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자 캔들이 매수세가 나와주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매수세가 그래도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꼬리를 말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반전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네. 약간 좀 시기상조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들어왔을 때 37,220원 구간을 지켜줄지 유무가 중요한데 이렇게 이 상승 추세선을 그어보게 된다면은 네. 상승 추세선 하단부와 비슷한 구간이긴 해요. 이 두 번째 저점 구간이 꼬리가 길어가지고 신뢰도는 네. 약간 낮은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도를 해보았을 때 하단부 부분과 37,220원 매물대 구간이 비슷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작도전 관점에서는 이쪽 구간에서 반등 가능성이 조금 존재하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 242동 평균선을 이탈하고 지속적으로 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기에는 약간 부적합한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신규 진입은 언제 하느냐? 지금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적어도 네. 이 저항권 구간인 242동 평균선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줄 때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조표를 끼고 보게 된다면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과매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거 지금 매수 구간 아니야? 보조지표 저점 구간이니까 매수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하지만 네. 아직 이 중기, 장기의 보조지표 기울기가 K선의 기울기가 네. 상방으로 전환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좀 더 위로 네, 올라왔었을 때 들어가는 게 안전하니까요. 네,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네, 이 부분은 왜냐하면은 이게 왜 위험한 차트의 모습이냐면은 네. 지금 구간에서 가격이 빠져주게 된다면은 이 과매도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오. 이 K선이 저점 갱신을 해주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하방 폭발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과매도권을 돌파하고 네. 저항권을 돌파하고 나서 진입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적어도 24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4750원, 49,000원, 5만 원 정도 구간 네.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 네. 5만 원 정도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기에는 약간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관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신호등 지표를 켜고 보게 된다면은 신호등 지표 구간에서는 이 노란색 응축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이 밴드 1선 보라색 선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꼬리 기준으로도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 밴드 1선 돌파하면서 이 초록색 구간에 진입을 하기 전까지는 매수를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좋은 코인도 많으니까요. 네. 근데 나는 이제 물려있다 혹은 물타기를 희망한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242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구간 5만 원 선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혹은 5만 원 선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거래량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그때 구간에서 물타기는 추천드릴 수 있겠다. 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락이 나왔던 쿠사마 코인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또 실시간 큰 하락이 나온 종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 봐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내가 가진 종목 궁금해 하는 궁금증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저 지표 나도 좀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시면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장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이 좀 그나마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랩터 전문가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종목도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본방사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야겠죠. 우리 리플 10층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봐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우리 비트코인 캐시 가격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0.8% 상승하고 있습니다. 63만 50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 캐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일봉 원화 차트이고요. 네. 일단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일단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었을 때 이 매물대 구간 터치할 때 이제 수익 중이시면은 이절 고려하시는 게 네.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냥 단기적인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지금은 이탈을 하고 저항을 받아주면서 가격이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위험할 수도 있는 구간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다만 이 큰 상승 추세선을 작도를 해 보았을 때 꼬리 네. 부근을 연결했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추세선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네. 이전 저점 구간이었던 63만 원 선을 지금은 종가로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63만 선을 돌파 마감해 주게 된다면은 네. 재차 반등 가능성도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자 캔들 마감이 이제 양봉 마감이 된다면은 망치형 캔들 패턴으로 마감이 되면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 관점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지집을 하게 되거나 물려 계셨을 때 재차 가격이 상승을 해 나가게 된다면은 어느 구간에서 이절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겠냐? 네. 일단 작도적 관점으로서는 하락 상승 채널 하단부 리테스트 구간인 65만 7,500원 선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평선 키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240 이동 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동 평균선들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응축한 구간을 이탈을 해주었고요. 네. 이탈을 해주고 가격과 만나게 된다면은 리테스트 저항이 나와줄 수 있겠죠. 그럼 리테스트 저항이 나와줄 때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고 익절을 하시거나 탈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네. 신규 매수 관점이시라면은 지금 저항 구간이 높지 않은 곳에 있어요. 네. 코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지집을 하게 힘내라, 된다면은 힘. 네. 이제 구름 120, 20저가, 20, 29가, 62평 등등에서의 네. 저항을 받아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지집은 약간 위험할 수 있겠다. 손익비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고 보조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에도 단기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권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준 모습이지만 네. 재차 데드크로스가 등장해준 모습이고요. 네. 중기 및 장기 이 K선이 하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하방으로의 시그널은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네. 저희 신호등 지표에서 이 초록색 구간에서 지금 진입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다만 이제 지금 구간 상황은 이제 6번 저희 신호등 지표의 매매 네. 진입 조건이 6번에 있다. 네, 1번부터 네. 6번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기억나실까요? 아유, 묻지 마세요. 네, 시간 없어요. 네, 지금은 6번 상황이긴 한데 네. 6번 상황이라고 무조건 지집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두 가지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네. 백사 스토캐스틱의 저점 구간 30선을 터치하고 네. 신호가 등장을 했을 때 진입이 가능하고요. 이 밴드 일선 구간을 터치하면서 신호가 나왔을 때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진입이 네. 가능한데 네. 지금 구간은 그게 아니고 신호 등장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상승세가 강한 초록색 구간이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아직까지는 손절을 고민하지 마시고 네. 이 저항 구간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하고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보라색 선이 존재하고 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5만 7천 선을 이탈할 때 네. 혹은 저점 구간인 59만 1,000원 57만 원 선을 이탈할 때 손절을 치시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우리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바로 또 넘어가 볼게요. 희은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이 스탯 신규 매수해보려고 하는데 신규 매수 관점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우리 가격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네, 스탯 1% 빠지고 있습니다. 198원으로 가격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스탯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차트 빠르게 분석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일단 스택 같은 경우 차트적으로 봤을 때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인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상승 채널 하단부 이탈 유무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하단 매물대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보수적으로 그었을 때 18만 원 선인데 18만 원 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럼 18만 원 선을 이탈하는
이탈하게 된다면 상체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간이 강권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평균선 키고 보게 된다면은 아까 방금 전에 살펴보았었던 네. 이제 비트코인 캐시랑 비슷한 모습의 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응축 구간을 이탈하고 저항받아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는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려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8만 원 선에서의 반등 유무, 혹은 상승 채널 하단부에서의 반등 유무, 아니면 24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가격대로 따지면은 17만 1,000원 구간에서의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물타기를 추천할 수 있고요. 네. 그럼 손절 관점은 240 이동평균선보다 밑에 있는 저점 구간인 16만 3천 선을 이탈할 때 손절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신규 매수는 조금 지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리플 살려줘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리플 전망과 분석 부탁드려요. 평단 낮추려고 더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리플 현재 가격 먼저 볼게요. 네, 리플 681원으로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리플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더 매수해도 지금 되는 부근인지 봐주시겠어요? 네, 일단 리플 차트 같은 경우에는 630원, 640원부터 660원까지 하단 매물대 구간이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관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부적합하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적어도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네.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710원 정도 구간은 돌파해주고 네. 매수를 하는 것이 이제 적합한 물타기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절박하다, 가격이 네. 떨어졌을 때 조금이라도 저점의 구간에서 잡아보고 싶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640에서 660원 구간, 이쪽 구간에서 상승 반전 시그널이 강하게 등장을 해줄 때 네. 상승 반전 캔들 패턴, 아니면 낮은 시간봉 쌍바닥 등등이 등장을 했을 때 매수를 한번 추천해 볼 수 있겠고, 네.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는 지금 역별로의 추세선이 완료된 모습이고 네. 하방 쪽으로의 폭발이 의심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평선적 관점에서는 지금 추매는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외로 이제 트라이앵글 패턴 얘기도 안 물어보시고 이제 설명을 빠르게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코즈부 투데이를 위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종목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바로 저의 관심 종목은 바로 네. 엘리시아이고요. 네, 엘리시아 우리 가격 먼저 보러 빠르게 가겠습니다. 1.64%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시아 9.977원으로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우리 엘리시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엘리시아 바로 차트 넘어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호등 지표 초록색 구간에 위치해준 모습이고요. 아까 6번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기억이 나실까요? 뭐요? 네, 6번? 네, 네. 신호등지표 6번 지집상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밴드 일선 터치하면서 반등 놔주고, 혹은 이제 백사 스토캐스틱이 네. 30선을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와줄 때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이 밴드 일선 터치를 해준 모습이고요. 백사 스토캐스틱을 키고 보게 된다면은 네. 30선 부근보다 아래 터치를 해준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 있겠으나, 네. 저희 신호등 지표는 낮은 시간봉으로 내려가서 진입 타점을 잡았었죠. 네. 그럼 낮은 시간봉 몇 배였죠? 기억나실까요? 낮에 5분의 1로. 정답입니다. 네. 네, 4배에서 5배 사이고요. 그럼 4배에서 5배 사이라고 할 수 있는 6시간봉으로 내려가 보았을 때, 이 6시간봉의 20고가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네. 추세 전환 자리인 이동평균선이 상방으로 돌면서 돌파 지지 나와주는 구간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기법상으로도 20고가 이평 돌파 지지로서 지지 타점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6시간봉의 20고가 이평 부분을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그쪽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관심 종목으로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 랩까지 해주시면서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역시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 코즈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은 우리 이제 관심 종목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 해결은 늘 봐주시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역시도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저녁 7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시라노 사단과 함께 네, 내일도 코즈부 투데이에서 랩이 듣고 싶으시다면 본방송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7시에 만나요. 안녕.